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에서 디카이오스, 옳다란 우선 무엇보다 관습적인 결정과 풍습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디카이오신의 정의란 이러한 결정이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 이런 대목이 있다. 손님을 환대하는 관습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를 거스르는, 즉 관례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정의를 풍습에 맞고 맞지 않고 하는 따위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에서도 정의는 폴리스의 정치적 개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여기서 정치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폴리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말한다. 그리고 정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진 최선의 균형이라고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부정은 이러한 균형이 결여된 상태, 즉 불균형 상태이다. 요컨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균형이 깨졌을 때 바로잡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균형이 깨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척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은 고대부터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현대 철학에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참고가 된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 여기서 사회의 공동선은 자유이다. 그는 혜택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혜택받은 사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회복적인 정의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전제를 요구했다. 타자의 생활도 성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맺는다. 이로써 사회 전체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 20세기의 위대한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기본제를 극대화하고 만인이 향수하는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만 한다. 롤스는 의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에 가까이 서 있다. 사회에서 불평등한 입장의 사람은 유리한 입장의 사람을 희생시켜 불이익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론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 정책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 논쟁을 유발했다. 롤스의 이론에 대해서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 철학자, 노직은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생각한 소유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반론한다. 사회계약의 원리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회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지만 모두 자유를 행사하면 전쟁 상태가 되고 각자의 자유도 피해를 입는다. 이것을 인식한 인간은 사회를 형성한다. 최소한의 제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자유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회계약의 기본 사고이다. 그러므로 롤스가 말한 것처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늘리기 위해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사회 형성의 원래 목적을 잃는 셈이다. 즉 정의에 반한다. 이것이 노직이 주장하는 요지이다. 언뜻 대립되는 듯이 보이지만 롤스와 노직의 이론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사회가 형성된다고 생각한 점이다. 롤스가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직도 사회의 임무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바탕에는 근대 초기 국가이론인 사회계약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허구적인 계약 개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가령 인간이 계약으로 사회를 형성한다는 전제에서는 인간이 우선 사회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인간과 인간의 유대관계 속에서 개인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회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한 무지의 베일과 사회계약이론을 사회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전제도 위험하다.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배제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역사 속의 특정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 사회의 배경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전후에 태어난 일본인이라고 해서 생전의 일본군의 행위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그렇지 못한 데서 태어났는가는 역사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점점 정의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사회계약론에서 사회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애초의 정의를 자유의 카테고리에서 생각해도 되는가? 너무 당연한 일인가?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의 사상을 예로 들자. 그는 인간의 최고 목적이 자유 추구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은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에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로서 행동하지 못한다. 우리는 부모나 아이, 남편이나 아내, 친구나 이웃이다. 그런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 타자와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유의 원칙이 아니다. 타자를 배려하는 것도 배려를 요구하는 타자에 대한 바람 때문이 아닌가. 여기서 인간은 자유 이전에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그리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때 정의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곳에서 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주체가 자신의 자유에 신문을 가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는 곳에 도덕성이 생겨난다. 정의는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성에서만 생겨난다. 레비나스의 주장이다. 또 다른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는 정의는 완전한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정하면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도 있다. 그곳에는 이미 폭력성이 숨겨져 있다. 미국의 헌법을 보자. 사회계약의 전형이며 롤스의 정의론도 이를 기초로 삼는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주체도 많이 있다. 가령 원주민과 동물, 그리고 미국의 자연 등이 모두 배제되어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의 법률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법은 하나의 사회에서 한 지방 언어를 사용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다. 데리다는 한 사회의 관습, 풍습, 언어를 모르는 타자를 그 사회의 법률로 벌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된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법이 없으면 정의는 소멸한다. 그러나 법 가운데는 폭력이 있다. 하나의 결론은 없다. 하지만 정의를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사상이 사회계약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데리다의 정의는 모든 계약에 앞서 타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